안녕하세요. 마음을 짓는 상담사 김은희입니다. 요즘은 가정에서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보드게임 할 일도 많이 있으시죠?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혹은 오랜만에 만난 친인척들, 사촌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간단히 할 수 있는 할리갈리나 또 원카드, 또 아이들 많이 좋아하는 이제 도불, 유행했었던 젠가 보드게임을 꺼내서 노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재밌으려고 시작한 놀이인데 결국 한 아이는 울고 한 아이는 짜증 부리고 한 아이는 삐져서 밥도 안 먹는 등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불편하고 또 곤란한 상황이 생긴 적 종종 있으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드게임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6, 7세에서 8, 9세 아동들이 게임에서 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상황이 되면 보이는 행동들, 불안 행동들이 정말 가지각색의 모습들이죠. 어떤 아이는 아니 아빠가 여기다 놔야 내가 여기다 놓지 하면서 아빠가 놓을 자리까지 자기가 정해주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게임 규칙을 바꾸는 것은 일반적이고요. 또 우기기가 나오는 모습 혹은 눈에 보이는 뻔한 그런 반칙을 사용하는 아이, 초반에는 그냥 질 것 같으면 울상 정도 이렇게 짚고 있다가 점점점 표정의 변화가 우그락물그락 막 해지면서 한숨과 이제 짜증들이 나오면서 급기야 폭발하는 아이들까지 다양하지요. 그런데 게임에서 반응해주시는 부모님의 모습도 상당히 다양해요. 예를 들어 너 이렇게 하면 엄마 이제부터 게임 다시는 안 해. 아이들하고 똑같이 삐지는 부모님. 엄마가 아까 한번 봐줬으니까 엄마도 한번 봐줘. 어느 순간부터 아이도 엄마도 게임의 규칙은 사라진 거죠. 게임 같지 않은 게임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가 하면 어떤 아버님은 게임에서 아빠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아이와 경쟁하면서 불타오르는 승부욕을 보여주시는 아버님들도 계시죠. 자, 이번 영상은 이 보드게임을 아이들과 갈등 없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에 앞서 몇 가지 꼭 정리가 필요한 개념들을 이야기해드리고 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저는 어린 아동과 즐겁게 보드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가 봐주기와 배려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작은 차이가 보드게임에 임하는 부모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보드게임에서 보이는 아이들의 불편한 행동, 예를 들어 반칙하기, 규칙 바꾸기, 우기기, 부모의 선택권까지 간섭하기, 심지어 자기가 잘하는 것만 골라하기 등 우리 부모들이 굳고 싫어하는 많은 부정적인 행동들의 원인이 대부분 어른들의 배려 부족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아니 저는 많이 봐주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해요.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을 봐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배려해주기를 바라거든요. 봐주기와 배려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태도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첫째, 보통 봐주기는 알았어, 엄마 한번 봐줄게.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문제집 2장 풀면 게임 한번 하게 해줄게. 뭔가 생생내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하지만 배려는 몰래, 혹시 자신의 배려가 상대에게 작은 상처라도 주지 않을까 은밀하게 뒤에서 조심스럽게 하는 느낌이 들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어도 앞에서 생색내기식이냐 남몰래 뒤에서 배려를 하느냐의 차이는 우리 마음에 주는 감동은 크게 다르지요. 둘째, 봐주기는 상대의 능력이 부족함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배려는 상대의 능력이 아니라 처지와 입장의 다름을 이해하는 태도에서 출발하지요. 이 말은 보통 큰아이가 동생한테 너 못하니까 오빠가 해줄게 라는 말 있죠. 정말 배려를 잘한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동생을 위하는 마음은 맞지만 이런 반응을 계속 들은 둘째 아이의 경우 난 오빠보다 못해, 난 언니보다 못하잖아 라는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되죠. 이렇게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전제가 아니라 상대의 처지와 입장이 다르다라는 전제에 대하는 태도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요. 왜냐하면 처지나 입장이 다름을 고려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그 어떤 무시나 평가절하도 없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태도니까요. 그래서 부모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개념 두 번째가 바로 아동의 처지와 입장에 대한 이해입니다. 첫째, 아동은 발달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숙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슨 뻔한 말이냐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 뻔한 사실을 우리 부모는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쉽게 아이들과 고리 던지기를 한다 하더라도 거리감, 속도감, 방향감 등 다양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고리 던지기를 하는 아빠와 아이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경험의 차이, 연습량의 차이, 소근육과 대근육의 발달상의 차이가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러니 자신은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아빠와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아이의 최선의 선택은 바로 앞에서 고리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아니야, 그렇게 바로 앞에다가 넣으면 누가 못해, 게임은 정정당당하게 하는 거야 라면서 아빠와 같은 라인을 정해놓고 아빠 한 번, 아이 한 번 하는 식의 게임은 정말 배려가 없다는 것이죠. 둘째, 부모는 5에서 8세 시기의 발달 단계는 주도성과 유능감의 형성 시기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이 유능감과 주도성의 획득은 자신의 인생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발달 숙제이기 때문에 아동이 이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얻게 되는 좌절감과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0에서 2세 시기 애착 단계에서 아동이 엄마가 잠시만 화장실을 가도 정말 죽을 듯이 우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처럼 5에서 8세 아동이 게임에서 져서 자신의 유능감과 주도성을 획득할 수 없는 경험은 정말 죽을 듯이 울고 싶은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아 형성 과정 중에 있는 아동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시기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셋째, 아동의 놀이 목표는 단지 성취감과 만족감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게임을 통해 아동이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뿐만 아니라 규칙 지키기, 감정 조절하기, 승부의 매운맛도 경험하기 등을 알려주고 싶지만 아동의 놀이 목적은 단지 성취감과 만족감이기 때문에 자신이 질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자신이 이 놀이를 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없어지게 돼버리는 것이죠. 아이들은 생각보다 똑똑해요. 그래서 어른이 자신을 봐주는지 배려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물론 어린 아동의 경우 엄마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라고 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 말을 용어 그대로 믿고 부모가 배려가 아닌 봐주는 식의 태도를 보이면 아동은 곧 이 말을 하게 되죠. 봐주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봐줘서 이기는 건 자신의 실력으로 이긴 것이 아님을 아는 순간 아동의 성취감과 만족감은 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봐주기를 바라지 않고 배려하기를 바란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